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파트 5로 넘어가서 우리 비뇨생식계 얘기를 해봅시다. 신장,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죠. 그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병태생적 기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신장과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신장과 여러 개의 사정입니다.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신장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신장의 기능에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부터 치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를 위해 필요한 물질의 명칭. 신장은 첫 번째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신장동맥은 심장과 전신에서 운반되어 온 혈액을 함유하고 있고, 일단 신장에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여과된 혈액은 신장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와 세뇨관 재흡수, 그리고 분비, 여과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소변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은 60에서 80%의 전해질,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HCO3-. 근위세뇨관에서 분비하는 것은 H+와 NH3.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전해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헬렌골이 하행각에서는 물을 재흡수하고 헬렌골이 상행각에서는 소듐과 Cl-를 분비시켜요. 원인세뇨관, 물, 그리고 HCO3-를 재흡수하고 K+, H+, NH3를 분비합니다. 집합관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되죠. 집합관에서 물을 재흡수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 뭡니까? 호르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ADH,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원위세뇨관에 도달한 저장성 소변은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ADH의 작용으로 수분이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되면서 소변이 농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적혈구의 생산. 적혈구를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고 조절하는 것도 신장에서의 역할입니다. 디귿을 활성화시켜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해서 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를 얘기하면서 칼슘과 E를 얘기해야죠. 칼슘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잖아요. 골수에서 생산되는 적혈구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혈구 성숙에는 에스트로포이에틴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형성되게 돼요. 혈압의 조절,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신장에서 미음을 분비하게 되어, 그래서 체액량을 유지하고 혈관 수축 반응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혈류량이 부족해졌어. 혈류량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장에서 미음을 분비합니다. 얘가 뭐예요? 레닌이죠. 자, 혈압이 저하됐어. 혈류량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레닌이 분비됩니다. 레닌은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만들 거예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우리가 A, C, E라고 얘기를 하죠. 안지오텐신 2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로 가서 보니까 부신이 보입니다. 자, 부신에서는 뭐가 분비돼요? 부신이 아닌 다른 반응은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반응이죠. 혈관을 수축시킴으로 인해서 혈관의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부신피질에서 뭘 만들어내요? 알도스테론 만들어내요. 이 알도스테론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바로 소듐을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해요. 소듐을 재흡수시키면서 뭐까지? 물까지 끌어당깁니다. 자, 물까지 끌어당기니까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고 역시나 혈압 상승이 되는 거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기전입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체액량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뭘 분비시켜요? ADH를 분비시켜요. 부신 피질에서는 뭘 분비시켜요? 알도스테론을 각각 분비시킵니다. 문제 2번 갈게요. 요비중의 정상치를 제시하고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비중의 정상치 1.010, 1.025 요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도가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어. 농도가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분이 부족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탈수가 있죠. 요비중이 감소돼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소변 속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요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탈수 시 신장에서 필요한 수분을 모두 재흡수할 겁니다. 지금 내 몸이 탈수인데 몸 밖으로 수분을 빼내겠냐고요. 신장에서 필요한 수분을 모두 재흡수해서 소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농축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과다하게 방출되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과다하게 방출됨으로 인해서 몸에서 집합관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재흡수시켰겠죠. 그러니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혈압, 신부전, 신동맥 협착증과 같이 신혈류가 감소하는 경우, 신혈류가 감소되다 보면 소변 생성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비중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뇨, 단백뇨와 같이 소변 내 입자 자체가 증가되어 있을 때 소변 내 용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농도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비중이 감소해요. 수분이 많다는 얘기. 항이뇨 호르몬의 부적절한 분비, 항이뇨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돼서 수분을 끌어당겨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수분 재흡수가 감소하는 요궁증과 같은 상태. 신장의 농축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만성 신부전과 같이. 문제 3번이에요. 다음은 심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정상소견과 그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검사가 있을까? 항목들, 그리고 정상치, 의미하는 거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출 사례에 이 수치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레아틴인 얘는 0.5에서 1.5가 정상입니다. 신기능 상태를 평가하는데 너무 중요한 항목이 되죠. BUM보다 신장 기능 결정에 신뢰할 만한 인자가 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의 형성과 니은의 대사 후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근육의 형성과 니은의 대사, 어떤 대사? 어떤 영양소의 대사가 크레아틴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단백질 대사입니다. 자, BUN은 5에서 25가 정상. 신기능 상태를 역시 평가할 거고요. 단백질 대사의 최종 산물이에요. 신장에서 리을을 배출해내는 속도로 혈중 리을의 농축 정도가 조정됩니다. 리을은 요소예요. 요소. 혈액 요소 질소를 우린 BUN이라고 하잖아요. 요소의 농축 정도가 조정됩니다. 자, 크레아티닌보다 덜 특이적이에요. 얘가 훨씬 더 특이적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 결정에 신뢰할 만한 인자가 되는 거고요. BUN이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신장 요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이성이 없다는 얘기. 단백질 섭취, 탈수, 위장관 출혈 등의 영향이 높습니다. BUN, 크레아틴의 비율 12대 1에서 20대 1 증가하는 경우 수분이 부족하고 폐쇄성 신장질환,
고단백질 식이일 때, 감소될 때는 수분이 과잉일 때. 얘 우리 공부했어요. 얘는 135에서 145 혈액량을 결정하는 세포 외액의 주요 전해질이 됩니다. 얘로 인해서 수분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혈액량을 결정할 수 있죠. 3.5에서 5.0 얘 뭐예요? K 플러스 포타슘 얘기합니다. 신세뇨간의 분비 능력의 지표로 신장은 체내 이 포타슘의 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얘 배설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신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신장의 기능이 안 되는 상태예요. 신장의 기능. 우리가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 기능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신부전은 사구체 여과율의 저하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 독성 물질이 쌓여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음은 급성신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급성신부전에 대한 증상.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게 되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핍류 나타나요. 질소 노폐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축적됩니다. 비후엔 크레아티닌 상승돼요. 칼륨 배설 안 될 거 아니에요. 칼륨 배설 안 되니 고칼륨 혈증, 그리고 반대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다음은 급성신부전 단기와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A의 의미, B가 나타내는 기전. 시작기, 수시간에서 수일간, 혈청 크레아티닌과 비유엔이 상승하게 되겠죠? 빠져나가질 않는다고요. 핍력이 자 시작기 이후 1에서 7일에 나타나 2주간 지속되게 되고 소변 양이 24시간 동안 400 이하예요. 요 비중이 1.010으로 고정되면서 소변 삼투압이 300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 혈정 삼투압과 동일해서 신세뇨관이 손상됐어. 요 농축 능력이 상실됐어를 의미합니다. 자, 비유엔과 크레아티닌, 혈중, 칼륨, 마그네슘, 인산이 증가하게 되고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혈중, 칼슘, 중탄산염이 감소하고 결론적으로 요독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쌓입니다. 요독증. 자, 이 핍류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인유기가 나타납니다. 핍류성 급성신부전이 발병된 후 2에서 6주 후에 시작해서 1에서 3주간 지속해서 비유엔 상승이 멈출 때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세뇨간의 요 농축 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소변 양은 1리터에서 3리터까지, 3에서 5리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인유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저혈량 나타날 거고 그로 인한 저혈압 초래될 겁니다. 질소 노폐물, 비유엔과 크레아틴이 증가될 수 있어요. 제대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나트륨 감소, 칼륨 증가, 탈수. 자, 질소 노폐물, 비유엔과 크레아틴인. 수분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얘네는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의 수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납니다. 신장에서 암모니아 합성 장애와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 장애로 인해서 산증이 나타나게 되고 뇌와 신경계에 질소 노폐물이 축적돼서 뇌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회복기. 신부전 발생하고 나서 12개월까지 신기능이 계속 나아집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비유엔 크레아티닌은 감소하게 돼요. 신부전의 중증도, 합병증 정도에 따라 회복이 달라지게 되고 만성 신부전으로도 물론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구체의 여과율이 저하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 기전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급성 신부전의 진행 단계를 경로와 생리적인 영향과 증상 징후, 검사 소견으로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이번에는 만성신부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비가역적인 상태예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심부전의 병태생리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만성심부전, 신장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상승됩니다. 신네프론이 파괴될 거예요. 비가역적인 상태입니다. 파괴될 거예요. 기능이 상실돼요.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고 청소율이 감소됩니다. 여과율과 청소율이 감소되니까 우리 몸에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는 상태. 비유엔 그리고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게 되죠. 못 빠져나가요. 기능하는 네프론은 더 많은 양의 용질을 여과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가 계속적으로 파괴되면서 기능이 상실돼요. 남아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너무 많은 일을 과도하게 하게 되니까 네프론이 비대되게 되고 요 농축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농축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다량의 희석된 요 배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체액은 부족해지죠. 세뇨간의 전해질 재흡수 능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됩니다.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거예요. 요에 다량의 염분이 섞여 배설되고 단뇨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 지금 소듐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소듐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자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끌어안고 나가죠. 그러니까 단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후 신손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더욱더 감소한다. 물, 염분, 기타 노폐물 제거가 어려워진다.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10에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독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다음은 만성심부전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기전을 설명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 B의 이유, C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 명칭,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D의 원인. 자, 첫 번째는 신장의 변화가 나타나 신장 기능 부전의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해요. 소변 배설과 수분 배설 이상이 오게 되어 전해질 불균형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대사장에 비후엔 크레아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우리 몸에 축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의 대사장에. 요독증이 있는 당뇨 환자는 만성 신장 질환이 발병하기 전보다 인슐린 필요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자, 요독증이 있는 당뇨 환자는 인슐린 필요량이 감소할 수 있다. 왜? 물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얘기했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인슐린 배설을 잘 못해요. 그럼 우리 몸에 인슐린이 남아있다는 얘기. 그럼 인슐린의 요구량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성지방이 상승합니다. 왜 중성지방이 상승하는가? 자, 고인슐린 혈증은 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의 생산을 자극하게 돼요. 지금 인슐린 배설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인슐린 배설이 안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고인슐린 혈증, 이 고인슐린이 중성지방을 만들어낼 거예요. 대사성 산증. 자, 네프론의 소실이 계속돼서 신장의 배설 능력은 감소되게 되고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는 안 되고 배설 능력 감소되고 중탄산 이온 재흡수 잘 안 되고 암모늄은 배설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신장에서 암모늄의 생성과 배설은 더욱더 억제돼서 고칼륨 혈증은 산증을 더욱 악화시킬 겁니다. 자, 산증이 심해지게 되면 혈액의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기 보상작용이 나타나요. 산증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날 때 호흡기로 이 산증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작용이 나타납니다. CO2의 형태로 밖으로 많이 배설하고자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호흡, 쿠스마르 호흡입니다. pH를 낮추는 보상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호흡 수와 깊이를 증가시킬 거예요. 쿠스마르 호흡, 나타나는 증상.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수소 이온을 제거하면 호흡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사성 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흡수의 수를 증가시키고 깊이를 증가시킬 거예요. 수를 증가시키고 깊이를 증가시켰더니 오히려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난다고요. 자, 혈액계의 변화. 빈혈은 CRF 환자의 주된 혈액계 문제입니다. 왜 빈혈이 나타납니까? 적혈구를 생산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얘 수치가 감소합니다. 우리가 신장의 기능에서 얘기를 했어요. 에리스로포이에틴, 얘 수치가 감소하니까 그래. 자, 요독증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요독증이 적혈구의 생존 시간을 단축시켜요. 만들지도 못하는데, 지금 잘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 시간까지 줄여요. 철분 엽산이 결핍돼 있고 요독성 물질로 인해서 혈소판 기능 손상에 따라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적혈구 생존 시간은 단축되어 있고 생성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빈혈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위장계 변화. 암모니아는 요독성 구취증, 요독성 구내염, 호흡시 요독성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흔한데 만성 신부전에서 나타나는 고가스트린 혈증으로 위, 소장, 대장 등의 궤양을 형성하고 위장계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경계 변화, 질소성 노폐물의 증가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죠.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축사계 위축, 신경섬유의 수축 탈락 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근골격계 변화. 디귿은 만성 신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골격계 변화 증후군으로 칼슘과 인의 대사 변화로 초래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고리 영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인해서 인의 배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고인산혈증. 인산이랑 인이랑 칼슘이랑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이 많아지니까 칼슘은 감소하게 됩니다. 저칼슘혈증. 신장은 1,2,5-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니을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 지금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 수치를 올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칼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혈청 칼슘 수치가 높아지니까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신기능이 저하되면 활동성 비타민 D의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장 점막에서 흡수하는 칼슘 양은 적어진다. 흡수하려고 하지만 잘 흡수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칼슘 혈증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요. 저칼슘 혈증은 미음을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2차적으로 미음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해요.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칼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은 데가 어디예요? 뼈죠.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뼈로부터 칼슘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뭐예요? PTH,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자, 부갑상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거예요. 자, 부갑상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부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PTH,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자, 우리 몸에 지금 칼슘이 부족해. 야, 칼슘 가지고 와야 돼. 뼈로부터 칼슘 가지고 와야 돼. 부갑상선을 계속적으로 자극할 거고 얘가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기능 항진증이 될 거예요. 이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가 증가하게 되고 뼈에서 방출돼서 결국 탈무기질화가 나타나 골다공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고 과다한 약물 축적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석을 활용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지금 신기능이 거의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반드시 있을 거고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그 방법이 바로 투석입니다. 자,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 A, 비교해서 설명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쓰고 B의 증상, C, 기전을 쓰래요.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혈액투석. 신장의 여과 기능과 배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자의 혈액이 인공적 반투막을 통과할 때 체액과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혈액을 몸 밖으로 쫙 빼가지고 기계를 쫙 돌려가지고 다시 우리 몸에 싹 넣어주죠. 혈액투석. 확산에 의해서 독성 물질을 수동적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자, 복막투석. 투석 시 복막을 반투막으로 사용할 거예요. 용질의 농도가 더 높은 혈액으로부터 용질의 농도가 더 낮은 투석액으로 용질과 물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수분 제거는 투석액의 농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수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용질이 여기 많아, 여기 적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 여기 농도가 낮다는 얘기. 그럼 수분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죠. 희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몸에 지금 수분이 가득 차 있어. 용질의 농도가 높아요. 복막투석액의 농도가 높다고요. 그렇게 되면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쫙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점, 저혈압과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드물다. 혈액 역동이 불안정하거나 전신 항응고요법을 할 수 없는 대상자, 혈관 상태가 부적절해서 혈관 통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시행한다. 그러니까 혈액 투석 안 될 때 시행한다. 요 얘기예요. 환자가 쉽게 조작 가능하다. 진짜요? 아니죠. 얘는 집에서도 혼자 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투석실 찾아가야 되죠. 전문적인 장비와 요원이 필요해요. 얘보다 훨씬 짧은 시간 노폐물과 수분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혈액을 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단점, 혈액투석보다 효과가 빠르다고요? 아니라고요. 혈액투석이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혈액투석보다 효과가 느리고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복강 수술이나 복막 유착이 있으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복강 내에 있는 복막을, 자, 복강 내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복막을 이용해서 이 노폐물을 빼내는 역할을 할 건데, 그 기전을 이용할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행 불가능하죠. 저혈압과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전신 헤파린 요법이 필요합니다. 왜요? 혈액을 밖으로 빼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액 응고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헤파린 요법 필요합니다. 합병증, 복막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막염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 불투명한 투석액의 배액, 복부의 반동성 압통, 복통, 전신권태, 오심구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통, 탈장, 요통, 출혈, 폐합병증, 단백질 소실 나타날 수 있고요. 저혈압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손실 나타날 수 있죠. 피를 뺐다가 넣어주는데 나타날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혈압도 나타날 수 있고, 근육 경련 나타날 수 있고, 간염, 폐혈증 나타날 수 있고, 불균형 증후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물어봤어요. 자,
혈액투석에 의해서 체액량과 비유엔의 급속한 감소 때문에 나타납니다. 체액량을 감소시키고 비유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혈액투석을 하는 건 맞는데, 자 보세요. 급속한 감소라고 얘기했어요. 요소의 변화는 뇌부종과 두 개의 내압을 상승시켜서 신경계 합병증으로 두통, 오심, 구토, 안절부절, 의식 수준 저하, 경련,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직 속에는 아직 노폐물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조직에는 노폐물이 남아 있고, 그런데 혈액은 혈액투석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깨끗해져 있고, 그러면 농도차를 비교해 보자고요. 얘는 아직 남아 있었어. 그래? 그럼 얘가 훨씬 더 용질의 농도가 높겠네. 얘 깨끗해졌잖아. 농도가 낮아요. 그럼 수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뇌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합니다. 뇌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뇌부종이 나타나요. 자, 뇌부종이 나타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얘는 폐쇄된 공간이니까 당연히 ICP 상승이 나타나죠. ICP 상승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균형 증후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간호, 투석 전 활력증을 측정하고 항상 같은 저울로 체중을 측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혹시 투석액이 몸에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본다. 호흡곤란, 통증, 불편감이 있는지 사정하고 카테터 주입구 주위에 복부 드레싱이 적지 않았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저류 시간 확인하고 배액을 시작하고 각 교환마다 주입량과 배설량을 정확하게 기록해야겠다. 투석 전후 체중 재기, 투석하는 날 아침엔 항고혈압제를 먹지 않죠. 먹지 않습니다.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을 사정하고 수분 너무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통로 사정하고요. 출혈 여부 관찰하고요. 의식 수준, 두통, 오심, 구토 등을 사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얘랑 연결시키셔야 되죠. 문제 3번입니다. 신장 이식은 신장 질환을 치료에 실패, 회복이 불가능한 신기능 부전의 치료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식이니까 당연히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이식 실패의 주 원인이 되고 가장 큰 합병증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치료법. 초급성. 수분에서 수시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법 없어요. 즉시 제거해줘야 돼요. 급성 거부 반응. 이때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역 억제 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하자. 만성 거부 반응. 특별한 것보다는 원인에 따라 대증적으로 중재해 줄 수밖에 없는 임상소견, 증상 발현 시기 연결시키도록 하세요.